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저기 기관들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은 곧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진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진로 결정을 하거나 뭐 본인의 진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진로적성 검사니 성격 검사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요즘은 이렇게 중요한 자기 이해를 위해서 그리스 신화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 특히 올림푸스 12신에게서는 이런 인간의 원형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 원형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신 하데스 이야기를 곧 하게 될 건데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그리고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내용을 준비하다가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에서 하데스가 내세운 조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과 국힘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서로 잘못했다가 잘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금수저와 흑수저, 또 이거 아니면 저거,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 성공 아니면 실패,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과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성공이든 실패든 배우는 것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가르치면서 말이죠.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건을 거는 것이 좋지 않다고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조건들을 하도 듣고 자라서 마음에 와 닿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데스와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하데스가 오르페우스의 아내를 풀어주는 대신에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완전히 이 지옥 세계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결국 오르페우스는 실패를 하고 말죠. 아내를 데리고 나올 수 없게 되었고요. 기왕지사 허락하는 거 신인데 뭔 조건을 걸어?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 종영한 그리스 신화 신들의 사생활에서 하데스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하면서 김원 교수님은 하데스가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또 따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되더라고요. 조건을 거는 것은 분명히 나쁘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조건을 거는 것이 나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성공에 대한 보상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보상이 중첩이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스스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쵸? 성공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 성공이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아이들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면 안 되고,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아이의 노력으로 그 성공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지만 말입니다. 분명 조건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에 의해서 치우친 한쪽 부분만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 한쪽 부분만을 이루려고 실천시키려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지 않나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벌과 처벌 모두 좋지 않다고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한쪽 면만 생각하다 보니 처벌에 대해 모두 금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을 공경하거나 존경할지 모르고 되려 촉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선생님들이 나서서 아동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동보호법을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가지고도 또 정치인들도 많이 갑론을박 얘기를 하고 있죠. 조건을 거는 것이 좋지 않다,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건 아닐까요? 맞는 말이긴 하죠. 조건을 거는 것이 뭐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요. 맞는 말이긴 한데 반드시 나쁘기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고 제자가 뭔가를 요구할 때 어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요구를 하면 꼭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그리고 그 형편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거는 행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가 성공한다면 내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뭔가 어른들도 스스로에게 이걸 해줄 수밖에 없는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른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들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걸 주고는 싶지만 언제나 그렇게 공짜로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너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건이 생기고 노력 여하에 따라 뭔가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이 나타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의 어른들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죠.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나 뭐 여가, 워라밸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잠깐 가르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피자나 치킨을 사주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요. 어떻게든 저와 수업을 같이 하고 제가 가르치는 거를 외워서든 뭐 배워서든 말하려고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피자나 치킨 이런 걸로는 아이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기 싫어지면 그냥 뭐 엄마한테 사달라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1,000원, 2,000원짜리 장난감이면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아이들에게 선물로 너 뭐 받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핸드폰을 얘기합니다. 그 아홉 중에 여섯, 일곱은 아이폰을 갖고 싶대요. 정말 애플을 칭찬합니다. 그 애플의 브랜드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둔 것이니까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딜레마죠. 사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사줘봤자 어차피 게임뿐이 안 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흑백 논리의 폐해와 조건을 내거는 자신의 모습 혹은 부모나 선생님의 모습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내용을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건을 걸 수밖에 없는 근거를 아이들과 나누고 아이들의 이해와 더불어서 상호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정하진 않겠습니다. 이 또한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뭐 수긍하면 수긍하는 대로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찬성, 반대 혹은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또 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